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자의 수는 7천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700명 넘게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교실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초저출생 상황 속에서 학생은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일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울산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자, 오늘 시사 진단 울산의 학령 인구 감소 흐름을 좀 짚어보고요. 대책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함께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박수희 울산시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청 초등교육과 작은학교 담당 장학사 박수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신윤범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신윤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분 잘 부탁드리고 자, 자세한 이야기 뒤에 가서 좀 하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먼저 줄어드는 학생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위원님. 네. 앞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2026학년도 울산 지역 초등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자가 저 좀 놀랬거든요. 7,03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좀 몰랐거든요. 최근의 흐름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울산의 초등학교 예비 소집 대상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12,000명대, 그리고 2023년까지는 1만 명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만 명 선이 무너졌고 올해는 간신히 7,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감소 속도입니다. 예. 예, 최근 6개 연도를 비교를 해보면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는 연간 감소율이 5% 내외였지만 2024학년도 이후에는 감소율이 10% 내외로 2배 가까이 커지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콩나물 시루 교실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절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 학령 인구 감소 전국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과제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지역 차원에서의 어떤 진단, 준비, 대비 중요할 겁니다. 울산에서만 좀 볼 수 있는 특징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울산만의 특징이 분명히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예. 예, 먼저 감소 속도입니다. 학령 인구를 만 0에서 17세로 기준으로 정의를 했을 때 울산은 전국에서 학령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도시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25년을 기준으로 2034년까지 약 37%의 울산 학령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 경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감소 폭입니다. 예,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되면은 2034년에는 울산 학령 인구가 10만 명 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비입니다. 울산은 전국에서 성비 불균형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은 것이죠. 특히 20대에서 40대 청장년층에서 성비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혼인율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학계 출산율만 놓고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울산은 0.86명으로 전국 0.75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2015년 이후로 그 격차가 점점 좀 줄어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장년층의 성비 불균형 등의 영향으로 점점 더 이렇게 평균과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마지막 특징 좀 말씀드리면은 울산 학령 인구 유출도 문제입니다. 예,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의 원인으로 보통 저출산을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울산 학생들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문제도 이러한 감소세에 영향을 네. 주고 있습니다. 울산 학령 인구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순유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울산은 17개 시도 가운데서 10대 인구의 순유출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뭐 아무래도 저 부모가 뭐 일자리를 찾아서 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니까 학생들도 같이 이제 가는 흐름인 것인데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이요. 울산의 경우에 구군별로 학년 인구수 차이가 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습니까? 예. 울산의 학령 인구는 이제 구군별로 또 차이가 말씀 주신 것처럼 있습니다. 예. 예, 2025년 만 0에서 17세를 기준으로 남구와 북구가 각각 한 3만 9천여 명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서 울주군 2만 8천여 명, 중구 2만 7천여 명, 동구 2만 3천여 명 순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동구는 절대적인 이 학령 인구 규모도 작은 편인데 예. 동시에 2034년까지의 감소폭이 약 43%로 5개 구군 중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속도도 빠르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이 학계 출산율을 구군별로 살펴보게 되면 2024년을 기준으로 울주군이 유일하게 1명 이상을 기록한 지역이고 남구는 0.73명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예. 예. 사실 근데 이런 출생아 수도 같은 구군 내에서도 이 행정 동별로 좀 격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나 울주군에서 이런 읍지역과 면지역에서 출생아 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네, 다음으로 구군별 순이동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동은 전입에서 전출을 뺀 값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만 0에서 17세를 기준으로 동구가 가장 많은 336명의 학생들이 순유출이 되었고요. 남구는 5개 구군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21명의 학생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좀 특징적인 것은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구군의 일부 연령대에서는 순이동이 플러스, 즉 전입이 전출보다 많은 그런 케이스들도 일부 있었지만 예, 동구의 경우에는 영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유일한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네. 동구가 좀 걱정이 큰 지역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고, 장 학사님 예전에는 과밀학급 뭐 문제로 시사 진단에서도 좀 다룬 적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적어도 문제, 맞습니다. 많아도 문제예요 네. 사실은. 근데 네. 이제 이유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가 많아도 또는 적어도 각각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 학생이 많은 학교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활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교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거나 학습 수준, 정서 상태 등을 살피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매우 밀착되어 있고 아이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런 발달 상태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볼 수 있다는 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또래 관계 경험이 조금 제한이 되거나 학생 수가 적어서 또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학생 수가 아니라 예. 그 학교가 아이의 어떤 성장과 배움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연구위원님 최근에 울산의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울산의 맞습니다. 인구 증가
폭을 많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학생도 따라서 같이 많이 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교육감님 오셔서 이 자리에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어떤 시선 좀 신경을 쓰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수치로 좀 보면 어때요? 좀 들어보고 싶네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다문화 학생 현황들이 울산 학령인구 장면에서 꽤 주목이 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울산의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지난 12년간 울산의 초중고 다문화 학생 수는 약 5.6배나 늘었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이 약 4.1배 증가한 것과 비교를 해서 훨씬 큰 폭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울산 전체 초중고 학생 중에 약 3.2%의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별로 살펴보면 울주군이 2024년에 다문화 학생 수가 1,124명으로 가장 많고요. 북구는 2012년 113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837명으로 약 7.4배나 증가하면서 최근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울산 지역 학령 인구 요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향후 방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희 울산시 교육청 장학사, 신윤범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안을 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이제 조심스럽지만 계속 학령 인구가 주니까 네. 학교 통폐합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아주 뭐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접근해야 할 문제기도 하고 이게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뭐 맞습니다. 기준이나 그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엄청 신중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 통폐합 검토는 학교 여건과 그리고 이제 통학 거리, 그리고 학생 안전, 그리고 이제 향후 학생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적정 규모 기준과 우리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적정 규모 기준에 따라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근데 대상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통폐합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통폐합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의 학습권, 안전 통학 여건,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의견 수렴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그래서 지역 학교 구성원까지 단계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근데 학부모의 어떤 반대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 되면 학교 통폐합 추진이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통폐합 논의 이전에 작은 학교 교육 여건을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학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없애, 합쳐 뭐 이런 게 쉽게 진행되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는 곳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목되는 대안이 바로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게 얼마나 적어야 작은 학교로 좀 분류되는 건지 뭐 그런 기준도 궁금하고요. 울산 지역에는 지금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네. 이제 울산교육청은 이제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조례 기준에 따라서 구 단위는 200명 이하, 군 단위는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 의 학교를 작은 학교로 지정하고 상당히 있습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요즘.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이제 2025학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122개 학교 중에서 20개 학교, 중학교는 64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총 26개 학교가 작은 학교로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은 학교 하면 보통 농어촌 지역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골에 있을 것 같고. 쉽지만 그러나 저희가 살펴봤을 때 울산의 작은 학교는 농어촌 지역뿐만 아니라 도심 외곽
그리고 구도심 지역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제 이는 학력 인구 감소가 어떤 특정 지역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학교 하면 그냥 학생 수가 적은 학교, 뭐 네. 공간이 좀 작은 학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꼭 네. 그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예. 분위기라든지 교육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작은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예. 학생 한 명을 중심에 두는 교육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급과 학교 규모가 이제 작다 보니까 전 교사가 전교생의 이름과 성향을 알고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소통하는 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환경은 이제 아이들에게는 이제 안정감을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신뢰감을 높이는 작은 학교 운영상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상에서도 보면 자연과 계절을 이제 이용한 어떤 사계절 체험 학습이라든지 마을 화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미술 수업이나 그리고 뭐 골프나 오케스트라 같은 다양한 체험 활동도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학급을 이용한 어떤 1대1 맞춤형 교육과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협력학습, 학년간 공동교육과정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어떤 특성과 어떤 성장 속도가 면밀하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촘촘한 학력 지도가 가능하고 예. 생태 문화 교육, 뭐 지역 인사, 지역의 기업체와 연계한 교육 등 지역성을 살린 교육 과정도 작은 학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학교는 규모는 작지만 배움은 훨씬 더 깊고 관계는 예. 촘촘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맞습니다. 점점 이제 학교가 작아질 거고 네.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이 자리도 마련한 네. 것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위주로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운영하시면서 어떤 과제라든지 한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면 계속 네. 보완해 나갈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런 네. 것들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작은 학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있고 잘 챙겨준다. 뭐 학교가 안정적이다, 편안하다 이런 반응들도 사실은 이제 많습니다. 예. 긍정적인 반응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 전반의 학력 인구 감소와 맞물린 어쩔 수 없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런 예. 부분들도 사실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 과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지원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할까 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유형별 어떤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공동 운동회, 공동 수학 여행, 네, 가 같은 어떤 학교 간 공동 교육 과정 그리고 정말 소멸 위기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북돋움 교사 지원이라든지 또는 저희 보결 수업, 소규모 학교, 보결 수업 강사 지원 등 어떤 행정적인 부분과 인력 지원 등을 대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은 학교의 약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함께 살려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선생님이 개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여러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보면 뭐 갈등이 있어도 서로 화해하고 뭐 그걸 조정하면서 사회성이 발달되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작은 학교가 조금 약점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실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은 학교 학생 수가 한 학급에 워낙 적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작은 학교를 방문해 보면 중간 놀이 시간이라든지 점심 시간에 전교생이 다 나와서 운동장에서 또는 체육관에서 놀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어떤 토론 수업이나 또는 음악 이제 뭐 합주하는 그런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동교육과정,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줌을 이용한 토론 수업이라든지 줌을 이용한 어떤 음악 수업, 감상 활동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완책들을 좀 마련해 두고 계신다. 네. 자, 학생들이 이제 꾸준히 줄어드는 흐름이다.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작은 학교의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은 학교는 어떻게 좀 나아가야 할 것인가? 미래형 작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학령 인구 감소를 지금 저희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울산의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25년 대비 2030년에는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다는 지금도 적은데 더 줄어요. 데이터가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는 이 질문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학교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학교를 기반으로 한 어떤 1대1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관계 중심 교육, 프로젝트 학습, 또 통합형 교육 과정, 촘촘한 어떤 학습 지도 이런 작은 학교의 어떤 강점을 바탕으로 울산교육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넘어서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미래형 작은 학교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래형 작은 학교는 공교육 기반의 초중 특성화 학교로서 예. 차별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 디지털 교육, 인성 교육, 생태 교육, 마을 연계 교육, 온종일 에듀케어, 초중 이음형 통합 학교 등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연구위원님 너무 오래 쉬셨네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저출생 국가라서 더 문제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도 비슷하긴 하잖아요. 학령 인구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학령 인구가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이것은 인구학적으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본 역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서 학교 통폐합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의 특징은 단순하게 학교를 통폐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스쿨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 운영에 지역 주민, 학부모, 지자체, 복지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학교를 교육 공간이자 지역 공동체의 핵심 거점으로 재정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례는 이제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최근 저출산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학령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하는 방식이 조금 특별한데요. 핀란드는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학교 통폐합이나 교육 예산 축소를 고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교육의 질과 형평성 강화를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줄었지만 학생에 대한 교육 투자, 지원은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핀란드의 중등 교육 개혁도 인상적입니다. 핀란드는 학령 인구 감소가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변화와 지역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진로교육, 직업교육, 기술교육, AI 활용, 학업 설계 등을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밌네요. 아니, 장 박사님 이제 작은 학교 전문가로서 다른 나라 해외 사례 좀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나라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듯이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되게 발생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이런 해외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 나라에서 작은 학교 역할을 오히려 재정의하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핀란드와 일본의 사례도 저도 이제 인상 깊게 보고 있고요. 또 프랑스에서도 보면 농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마을 복합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 돌봄 문화 기능까지 함께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단순한 교육 시설을 넘어서서 지역의 어떤 거점을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핀란드와 일본 그리고 프랑스 여러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 상황에서 작은 학교 역할을 이제 분명히 하고 강점을 좀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작은 학교의 방향도 이런 국제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방금 두 분 말씀해 주신 뭐 선진 사례들, 그 나라들이 앞으로는
야, 대한민국 울산의 모델이 참 좋더라 하면서 또 맞습니다. 인용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막을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울산 교육은 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의견 다 듣죠. 먼저 위원님. 예. 예. 지금은 학령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발달이 맞물리면서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겠지만 당면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강점과 그리고 잠재력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질 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 박사님. 네. 학령 인구 감소는 어떤 교육의 위축이 아니라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어떤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울산 교육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교육청의 지향점인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이 주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속도로 배우고 존중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와 큰 학교, 울산의 모든 학교가 아이 한 명 한 명의 배움과 성장을 끝까지 함께하는 교육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은 박수희 울산시 교육청 장학사, 신윤범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실이 비어간다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한숨 나오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작은 학교를 어떻게 지역 중심으로 되살릴 것인가를 말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닥친 문제인 만큼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 필요해 보이네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울산 서부권, 울산역을 품은 광역교통망 입지. 아이유쉘 특화 설계로 더 넓은 실사용 면적,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과 미래 가치까지.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